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라 차가운 물 한 잔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습관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위와 장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가운 물은 우리 몸속의 소화효소 활동을 방해하고 장기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 소화 불량과 복부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적인 소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식사 후 행동은 단순히 소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액순환, 심혈관 건강, 나아가 전반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젊었을 때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 몇 분 동안의 행동이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움직이지 않고 눕거나 TV를 보며 가만히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소화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한두 번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누적된 습관이 결국 건강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들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간단해 보였던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 이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삶을 채우는 지혜와 함께 오늘도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식사 후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과 대사 능력은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식사 후 몇 분 동안의 작은 선택이 장기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행동들이 사실은 몸에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동들 중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순간의 상쾌함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음료는 위와 장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어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위장의 온도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몸에 들어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소화기관으로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와 장에서의 소화 과정이 지연되고 나아가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차가운 음료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 후에는 따뜻한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액체는 소화기관의 활동을 촉진하며 위와 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 하나로도 소화 불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음료 하나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 후 바로 격렬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와 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 대신 근육으로 몰리게 되어 소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이는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조깅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처럼 몸에 큰 압박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위식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느껴지는 졸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몸이 소화 과정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움직이기보다는 가벼운 활동을 하며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적절할까요? 식사 후에는 산책처럼 부드럽고 부담 없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느린 걸음으로 걷는 산책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활동이 반드시 격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에 필요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식사 직후 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한 노년층에게는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식사 중 섭취한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므로 철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음료 중 하나입니다. 식사 후 커피는 편안함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휴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시점에 이러한 방해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는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한 잔이 단순한 기호를 넘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식사 후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흡연이 전반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특히 식사 직후 흡연은 위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위장과 장기의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흡연으로 인해 니코틴과 기타 유해 물질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 흡연은 식후 혈압을 더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사 후 흡연은 우리 몸에 흡수된 음식물의 영양소 활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은 몸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신체 회복력과 면역력을 저하시켜 나이가 들수록 건강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흡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바로 금연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소한 식사 후 흡연만큼은 피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신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편안히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동 변화가 몸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 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과도한 디저트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저트는 입안을 달콤하게 만들어주지만 특히 식사 직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로 이미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 추가로 설탕이 들어오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어 체내 대사 과정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디저트로 섭취하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을 위장이 처리해야 하므로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음식은 체내 지방으로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혈당이나 소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은 식후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후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몸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 변동에 대한 몸의 적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저트를 꼭 즐기고 싶다면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공급하며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포만감을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식사 후 디저트를 전혀 먹지 않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대안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저트를 선택할 때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의 행동은 단순히 하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습관들이 몸에 미치는 누적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 몇 분 동안의 행동이 소화, 혈액순환,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격렬한 활동은 소화를 방해하며 과도한 디저트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흡연이나 커피 같은 잘못된 선택은 건강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단순히 속이 불편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은 변화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산책, 자연스러운 디저트 선택 같은 간단한 행동은 우리 몸에 더없이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습관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행동 중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또는 여러분만의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채우는 지혜와 함께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